2번 문제. 유리함수의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값을 구하랍니다.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이죠.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네요. 이 교점의 좌표 어딘가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근데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왜 니은자 공식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니은자 공식. 그럼 여기 맞추어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니 같은 점일 텐데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2 이렇게 정의되겠네요. 얘랑 얘랑 둘이 같으니까 따라서 a 값은 1이 될 테고 a가 1이 되게 되면 b 값은 1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a 값, b 값이 구해진 겁니다. 그럼 a 값 y는 a 값 x 플러스 b 분의 b가 1이죠. x 플러스 1 분의 2x 플러스 2. 그 C값 하나 찾으려면 이제 점의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잖아. 괜히 찍힌 거 아니게 되게. 0,3을 이 그래프가 지나네요. 대입합니다. 3, x에 0 대입하면 1분의 c. 따라 C값은 3.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비율값. 이게 뭐죠? y절편입니다. 어차피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거든요. 일반형에서 분모 x, 분자 x가 지워지고 나면 뒤에 있는 상수의 비율이 y절편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y절편을 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C값하고 여기 있는 A값, B값을 모두 구했으니 문제 맞춰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40번. 정의역이 이범위일 때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 플러스라는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단순히 점근선의 교점 정도만 찾거나 대칭 정도를 찾아내려면 굳이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바꾸면 y는 분모에는 x 플러스 1 분자에 똑같이 쓰신 다음에 이제 개수나 상수를 맞춰야 되죠. 3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y는 x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죠. 그럼 그래프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갖습니다. 마이너스 1,1 그리고 위에는 3이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방향상 1, 4와 3, 4 방향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왼쪽은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0 이상 2 이하. 0이면 여기에요. 2 이하면 대략 여기쯤이야 칩시다. 2가. 여기 2가 있어요. 그럼 그려지는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죠. 네, 이 부분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함선을 그렸고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직선인데 직선을 잘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직선은 의심스럽잖아. 기울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 놓고 좀 그리기가 애매하죠. 이런 직선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x, y를 제외한 나머지 한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 처리하게 되면 늘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네요. 그럼 m으로 묶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을 얘네 둘을 묶이죠. 근데 얘는 안 묶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1 마이너스 y는 0이 돼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늘 지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1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아까 찍었던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문제에서 지나 항상 지나는 점이 됐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와 만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만나는 걸 보니까 언제까지 만나냐면 일단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날 때 있죠. 이 점을 지날 때보다는 위로 올라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 점을 지날 때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만납니다.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 건 알겠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를 M1, 이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는 M의 범위는 M1보다는 크거나 같고 M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테고 이 기울기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양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럼 M1과 M2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점이 다 나왔는데 뭘 고민합니까? 이 점을 알잖아요. 이 직선이 2,1이라는 점을 지날 때 M 값이 M1 값이에요. 그럼 M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Y의 1, X의 2, 2M 플러스 M 플러스 1 됐죠? 죄송해요. 이게 2,1이 아니잖아? 왜 2,1이야? X에 2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나와요? 3분의 6이니까 2,2다. 미안합니다. 2,2예요. 여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6이니까 2,2, 3분의 6, 2,2가 나오죠? 그럼 Y에 2, X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3M의 값이 1이니까 따라서 M1의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M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요. M2, 이 점을 지날 때죠? 이 점은 0,2입니다. 그럼 M2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M2는 Y의 2, X의 0. 그럼 Y 값이 1이네요. 잠깐만,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0,2가 아니잖아. 아, 왜 이래? 0,4잖아요. X에 0 집어넣는데. 0,2는 왜 나온 거야, 도대체? 0,4를 지나는 거죠? 그럼 X에 0, Y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X에 0, Y에 4를 대입하는 겁니다. X에 0, Y에 4는 M 플러스 1. 따라서 M 값, M2의 값은 3.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정답이 됩니다. 자, 42-1번과 42-2번은 같은데, 일단 42-2번을 먼저 풀어드립니다. 42-2번 문제. 다음 유리함수가, 지금 규칙을 보니까 합성함수의 규칙이죠. 합성함수의 규칙 성취하는 문제인데, F를 199번 합성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냐고 묻는 겁니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제 일단 계산해 봐야 되겠죠. 몇 번 해봐야 됩니다. fx는 x분의 x-1. 그럼 f제곱 x는 여기 x, 그러니까 f제곱 x면 당연히 fx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x 대신에 fx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분모 fx, 분자 fx-1. 근데 fx가 제잖아요. x분의 x-1 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1. 분모와 분자에 모두 다 x를 곱해봅시다. 얘도 x를 곱하고 얘를 x를 곱해봅시다. 분모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x 곱하면 x-1분의 여기 x가 분배가 되죠? 그럼 x-1 남고 여기를 분배하면 마이너스가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남아. 자, 그 다음 f세제곱 x는 f제곱 x예요. 그럼 얘는 f라는 함수는 이 규칙이죠? 분모에 들어온 값, 분자에 들어온 값 빼기 1. 분모에 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이겁니다. x-1분의 마이너스 1이 f제곱 x였죠. 그거 분의 x-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역시나 분모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에 x-를 곱해요. 분자도 x-를 곱합니다.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됐고요. 분자는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랑 지워지고 x. 일단 x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도도비표라는 얘기죠. 그렇지? 맞죠? 네. 그럼 보나마나 그 다음부터는 안 해봐도 다시가 반복이라는 얘기죠. F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개가 계속 반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씩 반복이니까 F는 얘고 F제곱은 얘가 되고 네. F세제곱은 얘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마치 지수로 붙어있는 숫자가
3의 배수일 때는 얘가 나타나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1 남으면 얘가 나타나고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가 남으면 이거 두 번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이겠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F199를 구하랍니다. 그럼 199를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누면 3, 6, 18, 3, 6, 18 나머지 1 남네요. 그럼 여기는 이 세 개가 총 66번이 반복되면서 나머지 1 남는다는 뜻은 그냥 뭐랑 같죠, 얘는? F199의 2는 그냥 F2랑 같네요. 그럼 저기다 2를 대입한 값이니까 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43번. 다음 유리함수, 이것도 규칙성이에요. 몇 번 계산해서 F10에 10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F가 얘죠? X 플러스 1분의 X. 그럼 F제곱은 Fx 플러스 1분의 Fx. F세제곱은 F제곱 X 플러스 1분의 F제곱 X.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fx, x 플러스 1분의 x를 집어넣고 여기도 x 플러스 1분의 x를 집어넣고 분모는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럼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해봅시다. 분모 문자에 모두 다 x 플러스 1 곱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도 x 플러스 1을 곱하고 그럼 분모는 분배되면서 x 남고 여기 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분자를 약분하면 x가 남습니다. 이 얘기 계산합시다. 얘는 여기 f제곱 x는 이거죠. 이게 f제곱 x였어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분의 x예요. 이번엔 뭘 곱해야 되냐면 2x 플러스를 곱해야 되네요. 2x 플러스를 곱합니다. 2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 이렇게 분배되면서 x 남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x 더하기 2x 플러스 1이면 3x 플러스 1이 되죠. 분자는 다시 약분되고 x가 남아요. 이제 뭐 좀 보이지 않아? 미안합니다. 자꾸 소리가 나서. 나만 들리나? 뒤에 녀석까지 안 들겠지만 니네는 안 들려? 니네도 안 들려? 네, 알겠어요. 근데 신경 안 쓸게요. 그냥 신경 쓰여서. 너무 심하게 나서. 자, 이제 규칙을 보니까 F1일 때는 x 플러스 1분의 2x예요. 근데 F2일 때는 2x 플러스 1분의 x가 되고 F3일 때는 3x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지. 이게 계속 해야 돼 그러면? 계속 안 해도 이제 알 것 같죠? 문제 뭐였죠? F10이네요. F10이면 10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1이면 x 앞의 개수. 여기 x 앞의 개수. 2면 x 앞의 개수. 3이면 x 앞의 개수. 이것만 바뀌지 나머지 그대로잖아. 여기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죠? 10분의 1. 이거 10분의 1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했습니다. 44-2번. fx가 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이 식 보면 뭔가 좀 이제 떠올릴 때가 됐는데요. 뭔가 좀 떠올릴 때가 됐어요. f 합성 f가 i란 얘기지. 이거는 약식 표현입니다. 줄여 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정확한 식이긴 한데 이걸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 합성 f는 항등함수 i가 됩니다. 들어간 게 x를 집어넣는데 x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항등함수가 됐어요. 됐니? 자, 여기다가 좌변에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켜요. 그럼 우변에도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는데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합성된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왼쪽에 합성시켰으면 얘도 왼쪽에다가 이렇게 합성시켜야 돼요. 물론 역함수는 좌우가 별 중요하진 않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얘는 없어지네요. 이 부분은 생략. i도 생략. 그럼 남은 건 뭐가 남아요? f와 f 역함수가 같다가 남네요. 그렇죠? fx입니다. fx는
x-a분의 bx 플러스 2예요. 그럼 f 역함수 x는 유리함수 일반항의 역함수 구하는 거 배웠었죠? 여기는 x와 여기는 플러스 1은 그냥 쓰고 여기 있는 분모의 상수와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기억해요? 위치 바뀌면서 부호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a가 위로 올라가면서 x 앞에 개수가 되는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ax. 여기는 플러스 b가 밑으로 내리면 상수가 되는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b. 됐습니까? 근데 문제 뭐라고 했죠? 함수 f와 함수 f 역함수는 같답니다. 얘네들이 같답니다.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a와 b가 일단 같으면 되겠네요. 됐잖아요. 그리고는 함수 f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이거 다 대입해요. 그럼 좌변 4, 우변은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 자, 양면에 곱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1로 넘깁시다. 4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 얘랑 a는 b랑 같다를 연립하면 ab 값이 나오죠. 다음 보기 중 무리함수인 걸 모두 고르시오. 무리함수가 되려면 일단 y 필요하고요. 루트 필요하고 루트 안에 문자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1번은 기억은 맞습니다. 됐니? 니은은 아닙니다. y는 하고 오른쪽에 보면 문자가 얘가 문자잖아. 나머지는 숫자야. 근데 여기 지금 루트가 없잖아요. 루트가 실종됐는데? 그럼 당연히 무리함수가 아니죠. 니은은 틀렸어요. 이것도 정말 많이 보면 많이 헷갈리는 보기죠. 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얘는 루트 이게 약간 뭐 장난처럼 보이지만 장난 아닙니다. 이런 걸 진짜 보기 잘 나와요. 루트 5x잖아. 이거는 무리함수야. 근데 얘는 일차함수야. x의 루트가 없잖아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5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루트에 밑줄이 쳐져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리을은 루트 안에 문자식? 근데 루트 안에 문자식인데 이건 제곱해서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건 제곱해서 나오는데? 이 식을 만약 내가 fx를 한다면 fx는 크게 두 가지를 써주죠. 하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이게 왜 무리함수예요? 이 그래프 그리면 이런 V점 모양 그래프잖아요. 이건 무리함수 아니죠. 결론은 저 리을은 뭐랑 같죠? y는 절대값 x와 얘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아닙니다. 리은 틀렸어요. 미음은 당연히 맞죠. 네, 루트 안에 x가 들어갔잖아요. 나오지도 못하는 x가. 네, 정답은 기억 미음만 정답이 되더라. 자, x가 0 이상 이해할 때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얘가 실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실수가 되려면 무리식이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어디서? 이 범위 안에서.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무리식이 아니고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문제가 된 겁니다. 2차 함수를 곁들인 2차 부등식 문제가 돼요. 자, 지금 이 미정계수 K값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좌변을 Y라 두고 우변을 Y라 둬서 네,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옮기는 겁니다. 됐니? 그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축이 어디 있나요? 이 정도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에 있죠? 그럼 그래프를 보세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잖아.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2는 3 되기 전에 있는 값일 테니까 여기쯤에서 끊어줍시다. 0부터 2까지. 그럼 이 빨간색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포물선식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근데 그 빨간색 포물선의 일부분이 이게 무슨 말이죠? y는 0, x축이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쪽이 더 커야 되니까. 크다는 뜻은 포물선이 X축 위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됐네. 근데 빨간색이 파란색 X축보다 위에 쓰려면 얘가 핵심이잖아요. 얘. 이게 그래프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이죠. 누구냐면 F2입니다. F2가 X축 0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 등호 붙었네요. 그렇죠? 여기 등호 붙어 있습니다. 0보다 크나 같다 할 때 등호 붙었죠? 그럼 등호 붙었다는 얘기는 X축에 닿아도 되니까 F2가 X축으로 내려와도 상관없으니 등호가 붙어야 되겠네요. F가 누군가요? 얘가 F입니다. 내가 그랬던 포물선식 그걸 F라 둔 거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네요. 4 마이너스 26 12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서 K값의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X축으로 2만큼 Y축을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면 이동한 후 X축에 대칭 이동하는 함수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의 이비값을 구하시오. 자, 원래 풀이는 이걸 겁니다. Y는 루트 AX 플러스 B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떤 그래프가 되어 있겠죠. 걔를 다시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게 된답니다. 네, 마지막은 얘가 완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랬을 때 AB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원래 풀이는 아마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플러스 B 쓰고 걔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겠죠? 일단 넘겨 정리해볼까요? Y는 루트 A가로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B를 구하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문제 시키는 방향성으로 가게 되면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문자식 계속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나마 무리함수는 식이 많이 복잡하진 않아서 그냥 좀 할만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를 이제 벗어나서 다른 함수, 지금 다루냐 아니면 또 혹시 나중에라도 다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계속 문자식을 정리하다 답을 구하다 보면 뭐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이게 아차면 잘못된 식을 써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풀지만 이런 문제는 역순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나중에 문자를 추론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역순으로 풀겠다는 얘기는 X축 대칭 이동하겠다는 뜻은 이게 X축이잖아. 여기 있던 점을 여기로 내려와서 시켰는데 역순으로 하겠다는 다시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X축 대칭 이동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 식을 X축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오른쪽에 있는 X축 대칭 이동하면 Y에 마이너스 Y가 붙고 그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의 부를 다 반대로 바꾸겠지. 그럼 Y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루트 2x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바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X축으로 2만큼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X가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반대 방향일 때는 Y가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Y 대신에 Y축으로 1만큼 평행하면 Y 대신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루트 2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2 그 다음 나머지 그냥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Y는 루트 2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넘어가면 없어지죠. 플러스 1 마이너스 없어져요. 이렇게 됐어요.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 그럼 A 값은 2, B 값은 1. 왠지 좀 가벼워 보이죠. 아까보다는 문자식 정리를 안 해도 되니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거랍니다. 그럼 이번에 얘가 지나는 4분면은 어딥니까? 근데 자, 모양을 보세요. 이게 시작점이죠. 시작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시작점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시작점 y좌표는 그때 y값. 이렇게 시작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b, 그때 y값 0. 근데 위치를 보니까 여기 있는데 x축이 음의 방향이죠. 따라서 b값이 음수인 걸 알겠어요. 그리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죠. 오른쪽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 a는 양수인 겁니다. 루트 합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양수인 거니까 오른쪽 위로 가겠죠. 이렇게 a, b의 부호가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봅시다. 얘는 시작점의 좌표가 a, 0이죠. 근데 a가 양수랍니다. 시작점이 a, 0, 양수, 0이라는 얘기는 원점의 오른쪽에 지금 점이 시작점이 찍혀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 b가 음수잖아. 그러면 왼쪽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양수니까 위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지나는 4분면은 1사분면과 2사분면만 지나간다 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 오른쪽 같을 때 a, b, c 값을 구해서 이제 그 부호에 맞게 계산하라는 뜻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시작점이 어디예요? 얘가 시작점이네요. 마이너스 2, 1. 그럼 y는 시작점이 이렇게 나오려면 x 플러스 2로 써지고 뒤에 플러스 1이 붙어야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개수가 x 앞에 붙어있는 이 a 값을 말하죠. x 앞에 있는 개수. 이 a가 얼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a가 양이어도 어차피 시작점 마이너스 1, 이럴 테고 음이어도 시작점 마이너스 1, 이럴 테니까 a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a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점을 찾아서 빨리 대입하시면 돼요. 0,3을 대입하네. 그럼 y에 3, x에 0을 대입하면 루트 2a 플러스 1 넘깁니다. 루트 2a는 2, 양변 제곱하면 2a는 4, 따라서 a 값은 2. 네, 여기 2를 대입하시고 네, 전개하시면 이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 무리함수는 시작점의 위치가 0,3이며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되죠. 자, 이렇습니다. 3,0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 일자는 직선이에요. 근데 k값 y 절편입니다. k의 위치는 y축과 만나는 교점, 그 y 절편의 값을 모를 뿐이야. 근데 k값에 따라서 이 직선, 기울기 일자는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지금 이 무리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밑으로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이거겠네요. 여기 하나 만나고 여기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그렇지? 그럼 그때 y 절편값을 k1이라고 합시다. 이 k1보다는 내가 구하는 k값의 범위잖아요? 내가 구하는 k값의 범위는 k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죠. 얘보다는 일단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자,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되기 전까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프상 네. 여기 되기 전까지 k값만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그때 만나는 y 절편의 위치를 여기다 찍어놓을게요. 얘를 k2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만들어내야 될 y좌편 k는 k1보다는 크나왔지만 k2보다는 작으면 되죠. 그럼 얘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럼 K1부터 구합시다. K1은 굉장히 쉬우니까요. K1을 구하세요. K1을 구하려면 이 직선식이 뭘 지나죠?
3,0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네요. 이 직선이 3,0을 지나갈 때. 그럼 이 직선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K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Y에 0, X에 3을 대입하면 그때 K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얘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죠. K2 값이에요. 무리함수와 이 직선이 접할 때입니다. 그럼 접하면 당연히 생각나야 될 게 연립한 후에 판별식이 0과 같다. 이게 적용이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K2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연립하죠. Y는 루트 X 마이너스 3과 Y는 X 플러스 K를 연립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 마이너스 3 우변은 이거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넘겨줍니다.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접할 때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과 같다.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 2k-1의 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3 되셨어요? 그게 0과 같다. 정리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2는 0.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4k 값은 마이너스 11 따라서 k 값은 이때 K2,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된다. 대략 뭐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는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나마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 어려울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접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유형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y는 루트 2x 플러스 3과 x는 루트 2y 플러스 3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m,n일 때 mn의 값을 계산하시오. 느낌 확 와야죠? 응? 이거 왜 y가 아니고 x로 정리되어 있지? 이게 느낌이 확 오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잘 보시면 매우 유사한데 x, y 위치가 뒤바뀌었네요. 결론은 이 함수를 내가 만약 f로 둔다면 이 함수는 그 f의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를 다 읽어볼까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 포인트예요. 주어진 함수와 그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르시면 빠르게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를 연립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나와 있는 함수와 y는 x를 연립하라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y는 x랑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함수랑 y는 x를 연립해라. 그럼 교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 됐네요. y는 얘 쓰지 말고 얘 쓰면 되잖아. 뭘 어려운 걸 써. y는 루트 2x 플러스 3와 y는 x를 연립. 그럼 양변 제곱 2x 플러스 3 우변은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 되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음,
m 플러스 n 값을 구하라는데 x가 3이 되면 y는 얼마요? 그래서 계산 좀 해주실래요? 3.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3,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n 플러스 n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네. 답이 나온 게 이거밖에 없으니. 됐죠? 자, 그런데 보기가 없다고 치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니? 보기가 없으면? 봐. 보기가 없으면 지금 보기가 있으니까 두 개 중에 mn을 더했더니 6밖에 답이 없어. 그럼 당연히 답은 3번이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기가 없는 뭐 단답형이나 주관식 같은 경우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3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예요. 이게 함수 f예요. 그 함수 f에 yx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교점 어디서 나와요? 1사분면에서. 이해하겠니? 됐니? 답은 이거밖에 안 돼. 만약에 지금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제가 이 문제를 꼭 해야 됩니까? 혹시, 네. 혹시 그런, 잘못 쓴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이거였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럼 그래프 그리지 않으면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건 답이 딱 보는 순간 답이 당연히 아닌 걸 알아야죠. 우리가 찾는 교점은 원함수 위에 있는 점인 동시에 어디 위에 있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y는 x는 x좌표, y좌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말한 대로 x에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y값은 1이 나와서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되는데 얘는 y는 x랑 직선이 있지 않잖아. 그 답이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방향성을 보고 1, 4분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쯤 2, 4분면에 있는 위치에서는 교점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잘라내시면 되고 아니면 그래프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저 점은 x, y 좌표가 서로 다르니까 원하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내셔도 되긴 합니다.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두 함수 f, g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구하랍니다. 풀이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f 역함수, g 역함수, f 0. 그럼 얘네들은 생략. 남은 건 g 역함수 f0이 남았어요. 그럼 얘는 g 역함수 f0. f0이 얼마인가요? 3이네요. g 역함수 3의 값을 구하놨죠. 근데 g 역함수 3의 값을 지금 물론 이 역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배우는 역함수 단원의 기본적인 포맷은 역함수를 구하여 그 역함수를 만족하는 함수값을 찾는 게 아니고 원함수를 충분히 이용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역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둔 다음에 역함수를 떼게 되면 이 3과 k의 위치가 뒤바뀌잖아. 그러면 역함수를 몰라도 원함수 값으로 충분히 k를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저기다 대입하면 x 대신에 k를 대입하면 2k 플러스 1은 3 양변 제곱하면 2k 플러스 1은 9 넘어가면 k값은 4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납니다. 이거는 이거 왜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최대 최소를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x가 상수 앞에 나오도록 써주는 게 좋아요. 유리함수일 때는. 그럼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쓰죠?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럼 분배하면 2x 나오고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3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 약분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아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근데 분모의 음수가 좀 껄쩍지근하잖아? 그러면 분자를 올리면 돼.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는 게 우리가 좀 배운 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야지만. 그럼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분모가 0이 된 x값 1, 뒤에는 상수값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이면 대략 여기쯤 대략 여기쯤 됐니? 그걸 기준으로 방향성은 이게 분자값이 음수기 때문에 2, 4와 4, 4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점의 위치와 어느 쪽에서 만나는지, 물론 y절편 위치가 어딘지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y절편 찾으려면 x에 0 집어넣어서 x를 지우시면 됩니다. 1분의 1이니까 0,1을 지나간다는 얘기래요.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0,1. 그럼 0,1을 지나면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칭관계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그립니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그래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쭉 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 x의 작은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최소값 m이 되는 겁니다. x의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값, 라지 n 값이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니까. x 작은 걸 집어넣으면 y값도 작고. 증가함수는 원래 그러잖아요. x 큰 값 집어넣으면 y값도 커지는 게 증가함수입니다. 됐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요. 계산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최소값. 0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최대값.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되죠. 아, 선생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문제에서는 굳이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는 건가요? 네, 안 그려도 됩니다. 왜죠? 여기 있는 값이 음수잖아. 그치? 이 값이 음수잖아.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을 지나갈 거라고. 근데 이쪽 방향을 지나게, 이 분자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 실제로는 분자는 음수지만 그래프는 증가함수가 나와요. 증가하잖아. 그럼 증가함수니까 어느 쪽에다 x축을 이 x의 범위가 어느 쪽에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x 작은 거 집어넣으면 함수값의 최소값, x 큰 거 집어넣으면 함수값의 최대값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되니?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이었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쪽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1, 4와 3, 4 방향 쪽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거는 X축, Y축이 아니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되죠. 그치? 그럼 아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0까지였는데 실제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감소함수니까 X의 작은값 집어넣으면 이 값은 함수값의 최대값으로 되는 거고 X값의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함수값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프는 안 그리셔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상관은 없긴 해요. 문제 좀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요령이 된 겁니다. 네, 무조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서 푸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근데 연습할 때는 충분히 많이 그려보는 것도 좋긴 한데 시험장에서 이거 그림 그리고 있다는 뜻은 벌써 시간을 나름 잡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이 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 점에 대한 대칭점만 알 것 같으면 굳이 표준점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대칭점은 니은자 공식 2, 2 맞네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 아니죠? 이 유리함수 크게 세 가지 대칭성을 띠죠.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두 번째는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므로 y-2는 기울기 1 가로 x-2. 그럼 전개하게 되면 y-2는 x-2. 맞네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봐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맞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당연히 잠깐만요. 이거는 다시 봐야 돼요. 기울기 1자리 아니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네요. 잘못 봤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2,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에서 x 빼줘요. 그럼 y-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한 대칭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네. 니은 틀렸죠? y는 x인 줄 알았더니 y는 마이너스 x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디귿은 맞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하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유리함수가 겹쳐지고 안 겹쳐지고 누가 결정하죠? 기본형이나 표준형에 있는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K값이. 그렇죠? 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가요. 됐니? 그러니까 K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특히 평행이동에서 포개지려면 K값의 절대값만 같아서는 안 되고 K의 부호도 똑같아야 됩니다. 같은 부호, 같은 플러스, 같은 마이너스. 근데 이제 대칭 이동까지 만약 문제에 적용돼 있으면 그때는 K나 혹은 이 분수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까지는 감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대칭 이동 말 없이 평행 이동하면 이란 말이 주어지면 K는 부호도 동일하고 숫자의 크기도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표준으로 바꿔야 돼요. 얘랑 같은 K값을 갖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x-2에 여기 x-2 쓰시고 계속 2를 맞춰야 되겠죠? 분배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플러스를 바꾸려면 플러스 5가 필요하죠. 5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썼어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붙어야 되겠죠. 얘는 플러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얘는 처음 그래프는 y는 x-2분의 5 어쩌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밑에 있는 얘는 y는 x-2분의 마이너스 5 어쩌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지? 여기는 5와 여기는 5가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분모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대칭이동해야 서로 포개져요. 근데 문제는 평행이동만 하면 이랬는데 평행이동 아무리 해도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 4와 3, 4 방향을 지나던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다 해서 갑자기 2, 4와 4, 4를 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이건 대칭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은 그래서 틀린 답이 됩니다. 근데 대칭이동이란 말이 있었으면 맞는 답이겠죠. 네. 보시면 본인 문제가 뻔한 겁니다.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있는 거가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겠죠. 무슨 함수? 증가함수예요.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그게 최소값이에요. x에 p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값이에요. 근데 이 최대는 3이라고 되어 있잖아. 최소는 q고. 따라서 이 그래프는 1,q와 그다음에 p, 3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pq를 찾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무리함수 y는 다음 것 같고요. 그래프 이럴 때 딱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랑. 그렇죠? 아까랑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시작점 위치를 알고 있죠. 1,2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서 b값은 1이에요. 그럼 y는 a 루트 x-1 플러스 2가 되고 이 그래프에다가 지나는 한 점 있죠? 여기는 이 점의 좌표 2,0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이 구해지겠죠?
그 A,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2에 대하여 대칭이랍니다. 대칭점을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나왔다는 뜻이죠. 따라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는 공식은 니은자 공식. 얘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그러므로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그래서 C값은 플러스 1, A값은 1분의 A니까 2 이렇게 AB가 구해졌죠.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찾아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는 X절편의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고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Y절편의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Y에 0 집어넣으면 0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B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될 테니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지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0입니다. 그 다음 Y절편값 X가 0일 때 Y의 값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져요. 그렇죠? X에 0 집으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때 Y값은 1분의 B, B가 되네요. 그럼 지나는 점의 좌표는 0, B 두 지점의 중점 중에 X좌표는 필요하니까 얘네 둘만 보시면 되겠네요. 중점 X좌표 구하는 공식은 X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시면 중점 X좌표 4분의 3이 나오겠죠. 이걸 푸시면 B값이 나옵니다. 자,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부등식을 풀려고 했더니, 딱 가운데 분수식도 있거니와 좌우에 미정계수가 나와있죠. 일반적 부등식으로 못 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얘를 Y라고 두시고, 얘를 Y라고 두시고, 각각 얘를 Y라고 둬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세 개 그래프죠? Y는 A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다음 Y는 X-1분의 2X 플러스 4라는 유리함수. 마지막 Y는 BX라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뭘 말했냐면, 이 범위 안에서죠. 이 범위 안에서 1번의 그래프보다는 2번의 그래프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2번보다는 3번의 그래프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근데 1번과 3번은 지금 그래프가 AB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가 없으니까 2번이라도 좀 정확히 그려봅시다. 2번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저걸 표준에 바꿔야 되죠. y는 x-1분의 2 가로 x-1 2x-2가 나오죠. 4 나오려면 플러스 6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y는 x-1분의 6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1,2로 만들어지겠죠. 1,2 그 6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왼쪽은 필요 없어요. 오른쪽만 그리시면 됩니다. 오른쪽만 이렇게. 이유는 구간이 1의 오른쪽인 2부터 3까지 그려있기 때문에 1의 왼쪽 구간은 굳이 그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잘 보시면 이 부분이죠. 2부터면 대략 여기쯤이라 칩시다. 2부터 3까지 뭐 대략 여기쯤 여기 그래프예요. 됐어요? 헷갈리니까 필요한 데만 이제 그릴게요. 필요한 데만 이렇게 됐습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2부터 3까지니까 저 범위. 그런데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말하겠죠? 나 이거 차단했어. 좋은 기능이지?
네. 이 구간 안에서 그죠? 네. 아, 좋아요.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1번 직선보다는 이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1번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y는 ax 맞네. 3번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y는 bx. 자, 만약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렇죠? 만약 구간 안에 그래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지금 말했던 이 조건이죠. 가운데 있는 유리함수가 양쪽 끝에 있는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왼쪽보다는 위에 있고 오른쪽보다는 아래에 있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맞니?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ax고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이 유리함수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선이 이 유리함수보다 위에 있잖아. 근데 직선이 유리함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벗어나는 그래프는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나? 네. 이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이 부등식 혹은 이 그래프 간의 위치 관계가 정확히 성립하는 겁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3,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식에다가. 포물선이, 아니, 뭐야, 유리함수가 지나는 점이니까. x에 3 집어넣으면 2분의, 2, 3은 6 더하기 4, 2분의 15가 되죠. 3,5. 얘는 2, x에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y값이 5, x값이 3이니까 3분의 5. b값은 y값이 8, x값이 2니까 4. 이렇게 해서 ab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분의 4. 왜 선생님 최대값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는 잘 봐라. 빨간색 그래프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 이때 a의 기울기가 이 3,5를 지나갈 때 기울기가 3분의 5인 거야. 근데 3분의 5보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만큼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직선보다 분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뜻이야. 원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건 가능하잖아요. 왜 가능하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아니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구간 안에서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구간 안에서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항상 구간 안에서는 유리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3분의 5보다 밑으로 내려온 거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질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장 커지려면 이 점을 통과했을 때가 가장 큰 겁니다. 왜냐면 등호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반대로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죠? 유리함수가 직선보다 위로 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파란색 직선은 이 유리함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구간 안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는 그려줘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지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분수함수. 근데 구간 안에서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직선이
분수함수보다 이 구간 안에서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럼 B는 이때 기울기가 4였어요. 4보다 더 위로 가도 된다는 뜻은 4보다 커져도 된다는 뜻이야. B 값은 실제로 4보다는 커나 같은 값이고 A 값은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3분의 5, B의 최소값은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되겠나요? 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임의의 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각각 A, B라고 할 때 사각형 OAPB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단 점 P는 일사분면 위의 점이랍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의 교점이 1,0이 있죠. 1,0. 그리고 4니까 이 방향상 1사와 3사 방향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죠. 또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됐지? 점피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사실 여기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1사분면 여기서밖에 안 나타났다니까. 그럼 점피를 대략 여기다 찍어 놓도록 할게요. 1사분면 위에 있는 2의 점이니까. 그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불러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점까지 이어서 뭘 만들었냐면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직사각형이죠. 일단 모양상. 그럼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한데 가로는 점 P의 X좌표에 해당하겠죠. 근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T라고 합시다. 그럼 세로는 점 P의 Y좌표에 해당되겠죠. 이 Y좌표, 점 P의 Y좌표인 동시에 세로 길이가 될 거예요. 이 직선의 세로가 될 테니까. 세로는 T, 다른 밑수를 두지 말고 여기다 대입해서 밑수 하나를 통일해야 됩니다. T-1분의 4 이렇게 되네요. 혹시 T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A로 쓰셔도 됩니다. A, A-1분의 4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 직사각의 둘레를 구하시고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값에 2를 곱하면 네, 둘레가 나옵니다. 근데 가로는 A, 세로는 A-1분의 4 거기에 2배 따라서 2A 플러스 A-1분의 8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하다 보니까 딱 봐도 산술기가 냄새가 나죠. 근데 산술기가 풀려면 분모와 여기 있는 이 값이 곱해지면서 약분이 돼야 되는데 분모는 A-1 이거는 2A이기 때문에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작을 가죠. 2 A-1 플러스 A-1분의 8 되지? 여기에서 약분시키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분배하다 보면 2A는 나오는데 여기서 분배한 마이너스 2가 안 나오잖아.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는 없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만큼 없애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1을 붙이시면 되죠.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이제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산술기하.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럼 약분하면 루트 16, 루트 16이니까 4가 되죠. 2, 4, 8. 이 값의 최소는 8이 됩니다. 따라서 8에서 2를 더한 값인 12, 이 둘레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저번 여러분 시험 볼 때 뭐 등호 성립하는 거 안 썼는데 여기서 뭐 둘레 길이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조건은. 근데 만약에 언제 둘레가 최소가 됩니까? 그러면 두 양수값인 2a-1과 a-1분의 8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양변에 a-1을 곱하면 2a-1의 제곱은 8. 2 넘기면 a-1의 제곱은 4. 따라서 a-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a 값은 마이너스를 뭐하면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 되거나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인데 a 값은 지금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3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점의 좌표가 3, a에 3 집어넣으면 2. 3,2일 때가
이 둘레의 최소값이 나타납니다. 그 최소는 아까 말한 12 정도입니다. y는 루트 x 플러스 절대값 x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답니다. 무리함수인데 서로 다른 세 점? 두 점까지는 만나지만 어떻게 세 점을 만나지? 절대값 때문에 그래요. 이 함수를 내가 만약 fx를 한다면 fx의 그래프는 두 개로 나누어서 그려집니다. 어떻게 두 개?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루트 2x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죠. 마이너스 x 나오니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루트 1이 0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원점의 오른쪽에서는 루트 2x니까 0,0의 시작점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 게 fx입니다. 근데 길기 일자리인 직선이 있어요. 조금만 더 위로 그릴게요. 이거 약간 솟구쳐서 그려야 이해가 더 편하니까. 네. y는 x 플러스 k는 기울기 일자리며 y절편이 알 수 없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선이에요. 근데 얘랑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세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 한번 만나고 여기 한번 만나고 여기 한번 만나요. 세 점에서. 괜찮으신가?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쪽 직선보다는 이쪽에 있는 이 직선보다는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얘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쪽에 있는 직선보다는 좋아. 이쪽에 있는 직선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여기서 만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나잖아. 여기서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의 y절편 값을 k2, 여기 있는 이 직선의 y절편 값을 k1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내가 구하는 k값의 범위는 k2보다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등호가 붙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하지만 k1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k2는 쉬워요. k2는 뭐예요? 이 점을 통과할 때잖아. 원점을 통과할 테니까 k값이 0이겠죠. 근데 k1만 잘 구하면 돼. 근데 k1은 언제라고 그랬죠? 접할 때. 따라서 y는 이 무리함수일 때입니다. y는 루트 2x랑 y는 x 플러스 k를 연립해서 판별식 0이 될 때겠죠.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2x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 k-1x 플러스 k제곱은 0 판별식 4분의 d는 반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그게 0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제곱은 0이 되니 없어지고 k값은 2분의 1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 되죠. 아까는 비슷한 문제긴 한데 이게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그래프가 좀 뒤집어졌어요.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아까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A의 부분집합 중에 연속한 두 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AN이라 한답니다. 이때 A8의 값을 구하시래요. 일단 문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사실은. 이해가 쉽진 않아요. 1부터 시작되는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인데 이 부분집합 중에는 많이 있겠죠. 원소들이. 이 부분집합 만들어져 있는 집합들이. 근데 연속한 두 원소를 갖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든다면 집합 A 안에 1, 2, 3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라면 공집합, 그 다음에 1 하나, 2 하나, 3 하나, 다음은 1, 2, 1, 3, 2, 3, 1, 2,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집합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이게 지금 n의 마지막 수가 3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선생님 A3이 뭐예요? 그러면 A3은 여기는 n과 여기는 n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맨 끝에 있는 자연수가 3이라는 얘기는 이게 3이 됐다는 뜻이고 그럼 얘도 3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A3이 이 부분집합 중에서 연속하는 두 원소를 같으면 안 되는 집합이에요. 부분집합. 그러니까 결론은 부분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 같이 있지 않은 걸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럼 안 되는 걸 찾아봅시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들어있는 집합은 이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럼 누구만 되냐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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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안에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없죠. 그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3은 정답이 5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집합 A가 만약 원소 하나를 가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공집합 하나와 1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 안에서 이웃하는,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은 이네요. 전부 다 연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만약 A가 1, 2, 4, 1, 2 이렇게 돼 있다면 A2는 1부터 2까지 자연수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은 0, 아니 공집합, 그다음에 1 하나, 2 하나, 1, 2 하나. 1, 2는 안 되잖아요. 몇 개요? 3개. 뭐 이런 식이란 뜻이에요. 이해하겠나요? 이런 식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선생님 A8은 어떻게 구하죠? A8은? 그럼 다 해봐야 돼? A8까지 가면 원소 8개일 텐데. 그럼 원소 8개 부분집합은 2의 8제곱이야. 256개야. 256개 중에 아까처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가지고 있는 걸 빼내야 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5개, 6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푸시는 문제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는 친구들. A1은, 아까 2였죠. 2의 1제곱. A2는 2의 제곱. 부분집합 중에 뭐가 안 되죠? 1, 2 하나가 안 돼요. A3은 2의 세제, 아니,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원소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 A3은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2의 세제곱. 8개 중에 뭐가 안 되죠? 1, 2 안 되고, 2, 3 안 되고, 1, 2, 3이 안 됩니다. 3개를 뺍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머리가 어지럽게 시작해요. 그럼 A4는 2의 4제곱. 그럼 얘는 뭐가 안 될까? 1, 2 안 되겠죠? 2, 3 안 되겠죠? 3, 4 안 되겠지. 4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1, 2, 3 안 되겠지? 1, 2, 4 안 되겠지? 1, 2도 포함되어 있잖아. 1, 3, 4 안 되겠지? 3, 4 포함되잖아. 2, 3, 4 안 되겠지? 그니? 원소 4개짜리. 1, 2, 3, 4는 당연히 안 되겠지. 몇 개 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뺍니다. 머리가 복잡하게 시작했어요. 숫자의 규칙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치? 처음엔 1 뺐다, 그 다음에 3 뺐다, 그 다음에 8 뺐다. 이 규칙이 뭐지 도대체? 더구나 이런 거 아직 수열도 안 배웠잖아요. 머리 아프다. 그래서 하시다가 포기하시죠. 에라 모르겠다. 규칙도 안 나오네. 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규칙도 안 나오네. 문다가 아이씨.
미안합니다. 눈에,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가 되죠, 이 문제는. 근데,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수열을 안 배운 학생한테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약간 사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이상 수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식 자체가 수열에서 많이 보던 식이거든요. 뭐 사실 수열이 아니어도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긴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경우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경우의 수 문제는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분류해서 푼다는 얘기는 이 부분집합을 만들 때 이를 포함하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수행이 어디까지 간다더라도 일단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당연히 뭐를 가지면 안 되죠? 2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2를 가지면 연속하잖아. 1을 가진 상태에서 2를 가지면 연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뭐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3, 4, 5, 6, 7 해서 n. 여기 있는 원소만 가지고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몇 개 있죠? n-2개가 있잖아요. 맞니?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a n-2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1을 포함했으니까 1은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를 뽑아야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1을 포함하지 않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숫자가 2, 3, 4, 5 해서 n까지예요. 총 몇 개인가요? n-1개. 됐어요? 그 부분집합 개수, 연속한 이 안에서 연속한 두 자연수를 원수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a n-1개. 이게 내가 구하는 뭐가 되냐면 an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를 포함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an-1개 더하기 an-2개 이게 an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n이 3 이상이라도 있거든요. n에다 3을 대입하게 되면 a3은 여기 3을 대입하게 되면 a1 플러스 a2가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a1을 구한 게 있었죠. 아까 a1은 2개, a2는 3개, 2 더하기 3, a3은 5개. 그럼 n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a4는 여기다 4 대입하는 거죠. 그럼 a2 더하기 a3이에요. 이렇게 될 때가 a2는 3, a3은 5, 8개.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였었잖아요. 이러한 규칙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해서 나중에 n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A8은 A6 더하기 A7.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구하다가 이제 A6 값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A7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이거를 딱 집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한 설명은 다시 마지막 한 문제까지 정리하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약간 지금 여기 반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머지 반은 약간 아리까리한 눈빛이에요. 집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얼른 마무리 합시다.
질문하신 분 여기까지가, 일단 이 프린트의 질문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였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네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칠할 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이 수를 구합니다.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면은 6개요. 근데 색깔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규칙이 뭐냐면 이웃하는 데는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능합니다. 직육면체는 안 됩니다. 되긴 하겠지만 다른 규칙이에요. 정육면체는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정확히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 숫자가 써져 있으면 어디가 바닥인지를 규정할 수 있겠죠. 숫자 써져 있다는 얘기는 위치가 정확히 고정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얘는 숫자도 안 써져 있는 그냥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어떤 특정 색깔을 한 군데 칠해놔요. 그 색깔을 칠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색깔의 순서가 빨간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윗면에다가 저 윗면 있죠? 윗면에 빨강색을 칠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다 빨강색을 칠한 거예요. 이렇게 빨강색 칠한 거예요. 그럼 윗면에 빨강색을 칠했다는 가정하에 아랫면이 있죠? 둘 다 밑면이지만 일단 표현상 아랫면에 똑같이 빨강색을 칠하거나 두 번째는 윗면에다가 빨강색을 칠했는데 아랫면에는 다른 색을 칠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을 칠하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야기는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색깔,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빨간색을 윗면에 칠했어요. 그럼 마주보는 면 있죠? 마주보는 아랫면. 아랫면에 같은 빨간색을 칠하느냐 아니면 다른 색을 칠하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 말고는 없죠. 같은 위아래 같은 빨강 아니면 서로 다른 색깔 이겠지. 그럼 선생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것도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위에 꼭 빨강색을 칠한다는 가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 네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구한 경우에서 곱하기 4를 해야 됩니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위에 빨강색을 칠했잖아. 그럼 이 상황으로 나는 1번과 2번 개념으로 1번과 2번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1번의 경우의 수와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할 겁니다. 그치? 그럼 답을 구했다 쳐. 답이 예를 들어 10가지였어. 1번, 2번 구해서 답을 구했더니 답이 10가지. 그럼 빨강색일 때 10가지면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도 10가지일 테니까 총 답은 40가지인가? 아니에요. 10가지예요. 왜 10가지 선생님? 저희는 빨간색을 칠했다는 가정하에 그 경우에 한해서만 답이 10가지 나왔으니 그럼 빨간색을 칠하지 않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을 칠한다면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다른 케이스가 되면 곱하기 4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같은 케이스죠? 잘 생각해봐라. 이런 정육면체 윗면이 규정되어 있나요? 네가 보이는 상태에서 얘가 윗면이라고 치자. 얘가 윗면이었어. 근데 그냥 갑자기 내가 이 정육면체를 확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그때 내가 윗면이 아닐 텐데. 그럼 윗면이 아니면 뭐 왼쪽 면, 오른쪽 면 규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얘는 어느 쪽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다른 표현으로 회전시킨다 하더라도 경우가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면이 구분이 안 되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해하니?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아니고 돌리면 다시 똑같아지기 때문에 항상 색깔의 구분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고2 때 뭐로 배우냐면 원수년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돼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워서 이 개념 좀 약간 희미하신데 돌리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구분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니?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을 칠했어. 근데 여기도 빨간색을 칠했어. 이 경우 중에 하나겠죠? 얘도 빨간색을 칠했어. 빨간색. 여기 빨간색.
근데 여기 노란색. 그럼 빨간색 빼면 색깔은 3개밖에 안 남아요. 근데 옆면이 4개잖아? 그럼 4개 중에 3개 색깔 칠하려면 당연히 겹치는 색깔이 2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2번 색칠하는 색깔이 4개 면 중에 2개 면은 같은 색으로 2번 색칠해야 된다니까. 근데 바로 옆에 칠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다 노란색 칠해야 되지 않니? 왼쪽 면에 노란색, 오른쪽 면에 노란색. 그럼 앞에 보이는 면은 뭐 예를 들어 파란색, 맨 뒤에 보이는 면은 초록색.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겠지. 맞니? 그런데 아까 네가 말한 것 중에 쌤 윗면은 꼭 빨간색이라 칠한다고 뭐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노란색을 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노란색을 뒤집어서 여기다 두면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가 될 텐데. 무슨 말이냐면 한 칸씩 옆으로 움직이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노란색. 됐니? 여기는 여전히 파란색, 뒤는 초록색. 그럼 아까 네가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얘기는 위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와 위에 노란색을 칠했을 때가 다른 케이스가 돼야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케이스 아니야 지금? 색깔이 변하진 않았잖아요. 색깔은 그대로 누구냐? 주사위만 돌린 겁니다. 정육면체가 돌린 거예요. 경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경우는 빨간색이냐 윗면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초록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인 위아래 같은 색깔 혹은 2번 케이스인 위아래 다른 색깔 이것만 구분하면 그게 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이 말을?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거 2개만 신경 씁니다. 그럼 첫 번째 위에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윗면은 한 가지예요. 빨간색을 칠한다라는 한 가지. 마주보는 면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윗면 한 가지, 아랫면 한 가지, 이제 남은 거는 옆면이에요. 옆면에 칠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옆면이 면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지. 옆면의 면이 4개 있어요. 4개 이렇게 펼쳐놓게. 이렇게 4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4개 면 중에 색깔이 몇 개 남았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3개 남았어요. 그럼 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4개 면 중에 2개 면은 같은 색을 칠해야 돼. 마주보는 2개 면은 같은 색을 칠해야 돼. 바로 옆에서 칠하면 안 되니까. 그럼 3개 중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색 하나를 골라내야지. 맞니? 그럼 그게 같은 면에 칠할 수 있는 색은 같은 파란색, 아니면 같은 노란색, 같은 초록색, 몇 가지? 3가지야. 그게 뭐니? 그냥 굳이 유식한 색 하면 삼시일이야. 3개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됐니? 그럼 나머지 2개면은요? 나머지 2개면은 남아있는 색깔을 칠하면 돼. 그럼 선생님, 여기는 그럼 남아있는 색깔 2가지 중에 하나니까 2가지. 여기는 한 가지, 맞아? 아니야. 똑같이 한 가지씩이야. 왜죠? 아까 말했잖아. 돌리면 똑같다니까. 네가 만약에 정육면체를 칠했어. 정육면 칠해.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빨간색, 왼쪽에 노란색, 오른쪽에 노란색이야. 근데 앞에다 네가 파란색을 칠할 거야. 뒤쪽에 보이는 이 면에는 초록색을 칠할 거야. 근데 이게 2 곱하기 1이 되려면 얘네들이 순서가 뒤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돼야 되잖아. 그럼 너는 이 경우로 이 경우를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2 곱하기 1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앞에다 파란색을 칠하지 않고 앞에다가 초록색을 칠하고 뒤에다가 파란색을 칠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이 경우 아래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야. 이거 같은 경우야. 왜 같은 경우죠? 이 주사위를 옆으로 2칸 움직이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은 색깔을 2번 칠하진 않았다는 얘기야. 색깔은 그대로 한 번 칠했잖아. 근데 주어져 있는 주사위를 방향만 틀어놨더니 네가 생각했던 서로 다른 2가지가 발생한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는 서로 다른 2가지가 아니고 서로 같은 한 가지를 방향을 틀었을 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면은 2개 면에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으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한쪽에 파란색, 한쪽에 파란색, 한쪽에 초록색. 또 순서 바꿔서 한쪽에 초록색, 한쪽에 파란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돌리면 파초나 초파나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 방향만 틀어놓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칠하는 경우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얘는 각각 한 가지씩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일로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윗면에 빨간색 한 가지. 아랫면에는 다른 색. 그럼 다른 색이 뭐예요? 파랑, 노랑, 초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칠해줘야 되겠지. 마주 보는 면에다가. 위에 빨간색, 마주 보이는 이 바닥에다가 빨간색이 아닌 파랑, 노랑, 초록 중에 하나를 칠하겠다는 얘기야. 그 세 가지잖아. 그냥 세 가지를 유식하게 쓴 거예요. 단원이 조합이다 보니까 그냥 유식하게 쓴 거지. 그냥 세 가지라 써도 돼. 곱하기 나머지 옆면이야. 자, 옆면 잘 봐. 옆면 잘 봐. 위에 무슨 색? 빨간색 칠했다고 치자. 아래는 그냥 내가 파란색 칠했다 치자. 그럼 옆면 4개 남았지. 이렇게. 옆면 4개. 이거 붙여놓을까요? 옆면 4개 남았어. 여기 칠할 수 있는 색은 얘네만 남았어요. 노란색하고 초록색만. 노란색을 여기 칠했다고 치자. 그럼 초록색을 바로 옆에 칠해야 돼. 다시 노란색을 여기 칠해야 돼. 초록색을 여기 칠해야 돼. 이렇게 쓰니까 색깔 구분이 안 되네. 여기 노란색, 여기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 배열. 아, 근데 선생님, 이 배열 말고도 여기 초록색, 여기 노란색, 여기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칠하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같은 경우라고. 이게 정육면체라 옆면의 순서대로 본다면 결국은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마주보는 면에 같은 색을 칠하는 거야. 돌리면 네가 보이는 앞면에 노란색이 보였던 거를 한 칸만 옆으로 돌리면 앞면에 초록색이 보여. 같은 케이스야. 얘네들은 같은 케이스야. 그럼 결론은 옆면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각 한 가지씩이라는 거예요. 각각 한 가지가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옆면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요. 노랑, 초랑, 노랑, 초록, 노랑, 진짜. 노랑, 초록, 노랑, 초록. 알겠니? 아우, 눈 아파. 나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눈이 너무 아파서. 이해하겠어요? 한 가지예요. 그럼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여기 경우의 수 세 가지입니다. 그럼 두 경우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덧셈하면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발생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